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2020년이 어수선하게 떠나가고 21년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작년보다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유난히 더 큰 올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21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를 개장하려 하고 있죠. 그 거대한 흐름을 대표하는 작품인 완다비전, 스파이더맨 3편과 닥터 스트레인지 2편 중 오늘은 스파이더맨 3에 대해 프로젝트 해보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파프로몸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멀티버스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과거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빌런들을 MCU 스파이더맨에서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에 닥터 옥토퍼스와 일렉트로를 집어넣었었는데요. 그것이 스파이더맨 3에서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니 뭔가 얼떨떨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역대 스파이더맨들과 역대 빌런들이라니 이거 참 역시 오래 살아야 덕을 보나 봅니다. 물론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영화에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고 어쩌면 스파이더맨에 등장할지 모르며 꼭 한 번은 뵙고 싶은 빌런을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콜피온입니다. 1964년 스파이더맨 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본명은 맥 가간이죠. 이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불법 무기를 거래하려다가 스파이더맨에게 당하는 악당으로 등장은 했지만 너무 감쪽같이 지나가서 허접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작에서 그는 원래 평범한 탐정이었습니다. 피터 파커가 어떻게 스파이더맨 사진을 찰떡같이 촬영하는지 밝히기 위해 데일리 뷰글 편집장인 제이머슨에게 고용되었죠. 하지만 맥 가간은 계속해서 미행에 실패했고, 이에 화난 제이머슨은 그에게 거미의 천적인 정갈이 되어보라며 팔리스티르엘 박사의 유전자 실험에 돈을 지원까지 해주죠. 그렇게 그는 그 실험에 참가해 정갈의 특성을 이식해 강력한 능력과 슈트를 얻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쳐버리게 되는데요. 그 후 스콜피언은 정말 스파이더맨의 천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파프로멈에서 이미 데일리 뷰글 편집장인 제이 조나 제이머슨이 등장했고, 제이머슨은 스파이더맨을 의심하고 혐오하는 인물이기에 그와 연관된 스콜피언이 3편에서 등장하는 건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는 홉고블린입니다. 이미 과거의 스파이더맨 영화들에서 그린 고블린은 적잖이 등장해서 익숙하지만 홉고블린은 아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 생소하실 텐데요. 1983년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첫 등장한 홉고블린은 노먼 오스본의 사망 이후 그를 대체할 빌런으로 만든 캐릭터였죠. 얼핏 보기에는 그린 고블린과 비슷하지만 홉고블린은 오렌지색으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고블린의 장비를 개조해 사용하며 초인적인 힘을 주는 고블린 포뮬라를 복용하는 빌런이죠. 원작에서는 특별한 연관점 없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홉고블린으로 활동해 왔는데, 그중 한 명은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절친으로 등장하는 네드 리즈입니다. 물론 원작의 네드는 영화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만, 네드 역을 맡은 배우 제이콥 바탈로는 자신이 꼭 홉고블린을 연기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고, 최근 자신의 SNS에서 다이어트 성공을 알리기도 했기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린 고블린 못지않게 악독하기로 소문난 홉고블린이 만약 3편에 등장하게 된다면 네드가 누군가에 의해 세뇌를 당해 빌런으로 전향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칼입니다. 1965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완벽한 클론을 만들고 그들이 진짜 인간처럼 살면 대리 만족을 얻는 빌런이었죠. 이런 변태적인 설정에 많은 팬들은 그를 또라이 하라범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 그는 피터 파커와 그웬 스테이시가 다니던 엠파이어 주립대학의 생화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는 그웬에게 애정을 느끼다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린 고블린의 손에 그웬이 죽게 되자 그녀를 지키지 못한 스파이더맨에게 분노해 자칼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만들어졌죠. 이후 자칼은 유전자 실험으로 날개 없는 가고일처럼 변했으며 역대급 이벤트인 클론 사가를 일으켜 그 당시 15세였던 스파이더맨에게 클론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고치하는 색다른 악당이 되었는데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개봉 초만 하더라도 톰 홀랜드는 속편에서 보고 싶은 악당 중 하나로 자칼을 뽑았으며, 이 말이 복선처럼 원작의 마일즈 워렌의 아내인 모니카 워렌이 미드타운 선생님으로 등장했죠. 비록 MCU에선 그웬 스테이시가 없지만 다른 세계관이 겹쳐지는 3편에서 과연 그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크레이븐입니다. 1964년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한 크레이븐 더 헌터는 마찬가지로 긴 역사를 지닌 캐릭터입니다. 기형적인 집념을 소유한 사냥꾼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스파이더맨을 사냥하는 아주 크레이지한 인물이죠. 닥터 옥토퍼스, 일렉트로와 더불어 스파이더맨을 제거하기 위해 뭉친 집단 시니스터 식스의 원년 멤버이기도 한데요. 원작 팬들에게 내리가 깊게 박힌 코믹스 크레이븐 최후의 사냥에 주요 빌런으로 등장해 스파이더맨에게 패배를 안겨준 후 산채로 파묻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로 자살까지 해버린 무서운 캐릭터였죠. 상당히 오묘한 빌런이기에 많은 팬들이 영화 속으로 등장하길 오랜 시간 바래왔고, 홈커밍과 파프롬홈에 이어 스파이더맨 3까지 책임지게 된 존 와츠 감독 역시 크레이븐의 등장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출연할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파프롬홈에서 스파이더맨은 미스테리오에 의해 정체가 공개되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됐죠. 그렇다면 3편에서 정부는 스파이더맨을 빌런으로 여길 확률이 높고 히어로 포지션처럼 보이는 크레이븐을 고용해 스파이더맨을 사냥하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몰룬입니다. 2001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한 그는 동물 능력자들의 천적이며 수없이 많은 동물 능력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멸의 삶을 누리는 빌런이죠. 또한 몰룬은 2000년대에 진행된 스파이더맨 디 아더라는 스토리에서 메인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을 잠시나마 죽인 적이 있는데요. 설정상 그는 모든 멀티버스 스파이더맨의 적입니다. 멀티버스 중 지구 001이라는 현실에서 온 몰룬은 멀티버스 속 다른 현실들을 누비며 그 세상의 스파이더맨을 사냥하고 죽입니다. 그렇게 그는 스파이더 토템을 모아 영생하고 더욱 강해지는 것인데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원작인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 역시 몰룬이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스토리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소니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로 멀티버스의 이질감을 희석시켰으며 모비우스에서 벌처가 나와 두 세계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기에 MCU에서도 멀티버스 개념이 도입된 시점에서 몰룬의 등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비우스는 몰런은 초자연적인 흡수 능력자이기에 컨셉만 비슷하지 서로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3편에서 꼭 뵙고 싶은 빌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과 베놈과의 만남도 하루빨리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스파이더맨 3편에서 어떤 빌런을 꼭 뵙고 싶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블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